내란 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제 직접 출석했지요. 어제는 1월 21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계엄 선포 전에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았다라면서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점검을 하라고 계엄령을 선포합니까? 정말 참.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 말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항상 앞뒤가 달라요. 윤석열은 지난 15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라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보셨잖아요. 200자 원고지 44장 분량의 글, 이 상당 부분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아예 단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탄핵당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가적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주장을 한 사람이 며칠 뒤에 그 선거가 부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차원이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 퍼져 있는 부정선거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수는 아닙니다만. 근데 여기에 대통령까지 직접 가세하면서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악화됐어요. 사실이 아니라 이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는 그 무게감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갖고 이른바 엄청난 가짜 투표지,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 적대적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언급했으면은 증거 또는 정황이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시중에 떠도는 부정선거 루머를 필터링 없이 그냥 주장했던 터였지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말이 달라졌어요. 부정선거 주장을 확인과 증거 없이 내뱉게 되면 사회적 분열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지는 쪽은 무조건 불복할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그래 왔던 거 아닙니까? 황교안이나 민경욱이나. 그래도 됩니까?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네, 이에 대해서 국회 소추인단 쪽 김진한 변호사가 아주 어제 명연설을 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을 초래한 결과다. 더 이상의 선거 부정의 의혹 제기, 그와 관련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라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에 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 행정부이며 국가정보기관이며 이들을 지휘하는 대통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선거부정의 위험이 더욱 더 큰 기관이 선거부정을 막고 방어하는 기관에게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수많은 국민들이 듣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선거 공정성은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이며 핵심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쓰레기통 속에 구겨 넣는 주장을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어느 순간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득 찬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선거 부정론은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며 객관성이 없는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더 이상 선거 부정의 의혹 제기 그리고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은 적절하게 제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김용민이 이를 그동안 쭉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진영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같은 민주진영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사실 정의에 배치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자들과 그동안 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잖아요. 관심도 안 갖잖아요. 왜냐?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슨 종교적 선동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눈 하나 제가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정선거론을 윤석열이가 손댔다는 것만으로도 파면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 지금 탄핵 심판장을 부정선거 음모론 설파를 위한 장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은 그런 의미에서 이 공론의 장에 세울 그런 위인이 못 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선관위와 사법부, 검찰의 판단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맹목적인 광신도들을 자극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거는 뭐 악마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현재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선 이유는 이런 맹목적 광신자들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사회를 얼마나 더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미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금 지목된 그가 이런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공공연히 지속한다면 제2, 제3의 서부지법 폭동은 또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증 편향, 그 이전의 진영 논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